안녕하세요, 말랑닥터 김영재입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게요. 네, 우선 망했어요. 지난번 예측이 좀 빗나갔네요. 그냥 뇌하수체 종양이라고만 할걸. 너무 갔어. 오늘은 뇌하수체 종양 AS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화에 등장했던 짤막한 이야기들 몇 개 하고 11화에 등장했던 소화질환 2가지 얘기를 할게요. 뇌하수체 자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드렸었고, 이 뇌하수체에 생기는 종양들 중에서는 크게 2가지로 나누면 아무런 호르몬을 분비하지 않는 비기능성 뇌하수체 종양이라는 게 있고요. 호르몬들을 막 열심히 뿜뿜하고 있는 기능성 뇌하수체 종양이라는 게 있어요. 소미는 지난번에 프롤락틴 수치가 올라가 있었다고 하니까 얘는 기능성 뇌하수체 종양, 그 중에서도 프롤락틴 분비 기능성 뇌하수체 종양인데, 이게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프롤락틴 종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뇌하수체 종양을 크기로 또 2가지로 나눠요. 1cm 이하인 미세선종이라는 것과 1cm보다 크기가 큰 대선종, 이렇게 2가지로 나누거든요. 제가 이 MRI 사진이 딱 뜨자마자 엄청 크네 이러고 놀랐거든요. 의사쌤들이 쓰는 프로그램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보일 수 있다 보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얼핏 봤을 때 3cm 이상은 돼 보였어요. 이 정도면 엄청 큰 거고 대선종이죠. 그래서 시신경 교차도 눌려서 시야도 양쪽이 나간 걸 테고요. 시신경 교차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뇌가 좌뇌 우뇌가 있고 눈이 2개가 있죠. 그래서 좌뇌에서 왼쪽 오른쪽 눈으로 신경을 이렇게 보내고, 우뇌에서도 왼쪽 오른쪽 눈으로 신경을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이쪽 양쪽 뇌에서 반대쪽 눈으로 이렇게 시신경을 보낼 때 이 교차하는 부분, 요거를 시신경 교차라고 하고, 뇌하수체 바로 위쪽에 있어요.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송화쌤이 수술하고 조직검사 결과를 보자라고 얘기를 해서 정답이 딱 나오진 않았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는 기능성 뇌하수체 선종의 치료는 우선은 약부터 먹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어제 드라마 끝나고서 좀 찾아봤는데 맞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비기능성 뇌하수체 선종은 이렇게 시야장애가 오고 이러면은 무조건 수술부터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 여기 MRI 사진 보시면은 이렇게 뭐에 쌓여져 있는 것처럼 예쁘게 윤곽이 잡혀져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최송화 쌤이 말한 것처럼 양성 종양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말하는 양성은 양성 음성할 때 그 양성이 아니고 양성 악성할 때 그런 양성이에요. 양성이 순한 맛, 악성이 매운맛, 좀 더 안 좋은 거예요. 아무튼 양성일 것 같고 프롤락틴 수치도 올라가 있는데 왜 수술부터 했지? 이거는 이해가 잘 안 되기는 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드라마 스토리 진행상 그 소미가 엄마 브이로그 찍어서 올리려면은 입원을 해야만 하니까, 그래서 수술하는 스토리로 가져간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지금 저한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위안이에요. 아무튼 소미 그 유튜브 잠깐 찾아봤는데 나오진 않더라고요. 구독 버튼 모양도 조금 다르고 아마 방송용으로 만든 이미지였나봐요. 안정원 쌤이 의사를 그만두고 신부가 되려고 하는데 현실 속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있을까요? 절대 흔한 일은 아니에요, 사실. 의사들은 의사 관두면은 고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의사하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인데, 전문직에 있으신 분들은 약간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의대에 입학하고서부터 의사 될 때까지 맨날 의학과 관련된 공부만 계속 한단 말이에요. 취미 삼아서 하는 거 아니면은 뭔가 다른 거를 시도해서 배우기는 좀 쉽지 않고요. 의사가 되고 나면은 책도 잘 안 읽게 돼요, 심지어. 그 책 읽을 시간에 차라리 전공 서적을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거든요. 닥터 프렌즈의 이낙준 쌤처럼 글쓰기를 특출나게 잘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한데, 보통은 그렇게 뭔가 특출나게 잘하는 게 있는 경우도 잘 없고요. 또 의사는 그거 자체 말고는 따로 스펙이라고 쌓아두는 것도 없어서 다른 직종에서 받아주지도 않을 거고, 이직 자체도 쉽지 않고요. 이직해봐야 이 병원에서 저 병원 이직하는 그 정도니까요. 정치도 잘 못하고 사기도 잘 당하고, 도지학쌤이 전세 사기 당한 것도 이해가요. 저를 포함해서 제 주변에서도 크게 작게 사기 당한 사람들 꽤 많아요. 경험담입니다. 최송화쌤이 목 디스크가 있으시네요. 저렇게 팔 저림 나타날 정도면은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가면 수술하자고 보통 하던데, 물론 이제 사람마다 느끼는 증상이나 의사쌤들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요. 의사들 중에 이런 직업병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일종의 산재? 수술하는 과 선생님들 보면은 이 자세로 막 몇 시간씩 수술하고 그러는데 목이 버텨나겠어요? 다들 안 좋으시겠죠. 그리고 또 많이들 겪으시는 게
맨날 컴퓨터 앞에서 계속 클릭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손목, 어깨 이런데 힘줄염, 관절염 이런 것들도 많이 나타나시고요. 거기에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다른 과 쌤들이 겪지 못하는 병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건 오히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라면 공감하실 듯? 소음성 난청이나 청각과민. 난청은 소리 못 듣는 거, 청각과민증은 특정 소리에만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아이들 진찰할 때 아이들이 한 1m 정도 거리에서 목청껏 놓아오면 평균 100dB 정도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보통 소아과 의사쌤들은 청진기 거리보다 가까이 들어가다 보니까는 1m 안쪽에서 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100dB 이상 소리에 하루 2시간씩 꾸준히 노출되다 보면은 소음성 난청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 그래서 평소에 꾸준히 조심해서 관리해주지 않으면은 소음성 난청이 잘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청력 검사를 그래서 한번 받아봤더니 다행히 아직 난청은 없다고. 이런 걸 알게 된 이후로는 이어폰으로 노래도 크게 못 들어요. 무서워서. 근데 아이들이 우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의사쌤들이 알아서 본인 스스로를 관리하실 겁니다. 의사들이잖아요. 그래도. 장겨울쌤이 첫 집도를 한 유라칼 시스틱 익시전, 요막관 무록 제거라는 수술인데, 이거에 먼저 말하려면은 요막관 개존증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엄마 뱃속 안에 있는 태아에서는 배꼽이랑 방광을 연결하는 관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태어나고 나면은 섬유화가 돼서 없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방광이랑 배꼽이 연결되어 있는, 이게 요막관 개존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완전히 닫히거나 완전히 열려있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닫히고 일부분은 남아있는, 그래서 그 남아있는 부분에 물이나 공기가 막 차게 되는 거를 요막관 무록이라고 해요. 이 관이 연결돼서 배꼽 쪽으로 열려있다 보면은 배꼽으로 뭐 소변 같은 게 조금씩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이 무록 자체가 감염이 돼가지고 다른 증상들, 뭐 열이 난다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배꼽 아래쪽에 붓는다든지 이런 증상들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고요. 초음파 보고 맞으면 수술해요. 장겨울쌤이 한 것처럼 익시전, 제거해주는 그런 수술을 하는 거죠. 운이 좋게도 심장 공여자가 생겨서 수술받은 아이, 제 최애케인 도재학쌤과 김준환쌤의 연기 케미가 돋보였던 HLHS 좌심 형성 부전 증후군. 이거는 좌심실이 거의 없는 병이에요. 심장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으니까는 궁금하신 분들은 이걸 한번 봐보세요. 무튼 간단히 얘기하면 심장에 좌심실과 우심실이 있어서 피를 잘 짜줘야 되는데 좌심실이 거의 없는 그런 선천성 심장병이에요. 원래 좌심실이랑 우심실은 피가 서로 섞이면 안 되지만 얘는 좌심실이 없다 보니까 어차피 몸 전체로 산소 가득한 피를 보내는 건 애당초가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차라리 좌심실이랑 우심실에 있는 피를 섞어가지고서라도 몸 전체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맥관이라고 태어날 때 가지고 있다가 한 3일 안에 없어지는 그런 혈관 비슷한 곳을 통해서 이 우심실이랑 좌심실 피를 섞어서 몸 전체로 보내거나 심방중격결손 같은 거를 통해서 피를 섞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일반적으로는 이런 동맥관이나 심방중격결손이 있어서 좌심실, 우심실 피가 섞이면은 산소 가득한 피가 몸으로 못 가니까 별로 좋진 않지만은 얘는 이런 게 없으면은 아예 피를 못 보내니까 상태가 훨씬 안 좋아지고 응급해져요. 이렇게 피를 섞어서라도 몸 전체로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 꽤 보기 드문 희귀성 심장병이라서 예전에는 생존율이 굉장히 낮았었지만 요새는 1차 수술하고 생존율이 95% 이상으로 올라갔다고 해요. 수술은 보통 크게 3차례에 나눠서 하게 되는데 신생아기에 노후드 수술, 그리고 한 4에서 6개월 정도의 양방향성 대정맥 회동맥 단락술, 그리고 만 2, 3세 때 폰탄 수술, 이런 식으로 보통 3차례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이 수술이 어떤 건지 설명드리고 싶어서 혹은 이제 제 개인적인 궁금증 때문에 좀 계속 찾아봤는데 도저히 모르겠어요. 진짜 이건 안 돼. 전 진짜 수술머리는 정말 아닌가 봐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재밌으셨나요? 그럼 항상 건강한 육아하시고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